리다인 강사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신해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신해철이라는 가수가 잘 모르시는 분도 있고 또 특히 이제 요새 어린 세대는 모를 거예요. 근데 이제 70년대생, 그다음에 30대 요 친구들은 신해철을 굉장히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신해철은 가수이지만 그 노래 전달력이라든지 살아온 인생을 쭉 보면은 굉장히 철학적이에요. 네. 보통 우리가 철학이다라고 하면 이게 물음표를 많이 던지거든요. 네, 신해철이 서강대 철학과 중퇴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제가 이렇게 자료 조사를 하면서 놀랬던 거는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대단하다 많이 느꼈어요. 정말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그 노래가 나오고 그 밑에 댓글이 있거든요. 보통 댓글이 100개가 거의 안 달려요. 근데 신해철 노래 댓글은 거의 1000개가 넘고 2000개가 넘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이 대단한 건지 몰라요. 보통 연예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 후세까지 그 떠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줄 만한 연예인이 누가 있었을까요? 거의 드물어요. 근데 한국에서 유일하게 어쩌면 유일한 것 같아요. 신해철이라는 그 가수가 지금도 사람들한테 회자되고 있고 그의 노래에 열광을 하고 그 노래에 담긴 가사와 그 사람이 이렇게 방송에서 했었던 그런 언어들 또 말들 토크쇼에 나와서 했던 말들이 지금도 사람들한테 마음에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알려드리고 싶어요. 신해철이 고2 때 나는 왜 기독교를 안 믿는가라는 그런 책이 있었어요. 철학책이에요. 되게 어려운 책인데 그 책을 이미 읽었어요. 그 책을 읽고 의미를 이해를 하고 네, 어마어마한 거죠. 보통 고등학교 때는 공부하기 바쁘잖아요. 근데 그 옛날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철학책을 읽으면서 자신의 그 삶을 어떻게 다진 것 같아요. 그 신해철은요, 처음에 어떻게 데뷔를 하게 됐냐면요, 1988년도에 그대에게 무한궤도 그룹, 기억 나실 분은 나실 거예요. 그 대상을 수상을 했어요. 근데 저도 기억에 남는 게 다른 노래들은 다 밋밋해요. 근데 이 첫 소절이 딱 나오면서 사람들이 눈을 번쩍 뜨는 거예요. 다들 점 찍은 거예요. 저 노래가 1등이다. 이걸 그대로 고스란히 전달력이 있었던 게 응답하라 1988 드라마 아실 거예요. 그 장면이 나와요. 신해철이 나왔던 그 해가 1988이거든요. 거기서 친구들이 막 모여가지고 그 노래를 들어요. 그리고 다들 일어나요. 대박이다. 이러면서 일어나가지고 같이 막 춤추고 노래 막 이렇게 따라 부르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그대에게 이 노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면이 나와요. 자, 그럼 신해철이 우리에게 어떠한 그 인생에 있어서 어떤 문장 부호를 들려줬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양한 문장 부호들이 있죠. 네, 뭐 가로도 있고, 뭐 대가로도 있고, 뭐 슬러시도 있고, 물음표도 있고 그래요. 네, 오늘은 느낌표. 느낌표는 우리가 무언가를 깨달았을 때, 뭔가 땅 하고 맞았을 때 그 느낌표. 그 다음에 쉼표가 나오죠. 우리 인생도 어떻게 보면은 계속 느낌표만 느끼고 가면 너무 힘들잖아요. 때로는 쉴 때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쉼표, 또 물음표. 살면서 얼마나 많은 질문들이 생깁니까? 이러저러한 질문들. 그래서 물음표. 신해철 노래라든지 그런 어록을 보면은 물음표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작은 따옴표인데요. 이런 따옴표가 나올 때 문장에서는요, 생각하거나 나 혼자 얘기를 하거나 했을 때 그 따옴표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에서 생각하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것, 그 다음에 동그라미 마침표 있거든요. 이 마침표는 우리의 삶의 마무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어요. 우리 아직 마침표 아니죠. 우리 다 살아있기 때문에 마침표는 없어요, 아직. 근데 어느 순간에는 마침표를 찍어야 될 날이 있겠죠. 네, 그래서 이 신해철의 노래라든지 어록을 보면은 이 우리 생활에서 쓰이는 모든, 그러니까 보통 가수들의 노래가 사랑 이야기가 거의 90%예요. 근데 신해철의 노래를 보면은요, 굉장히 철학적이고 사랑 노래보다는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나의 존재 이유, 삶의 이유, 그리고 사회에서 문제가 될 만한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100분 토론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시사 프로그램에 100분 토론에 가장 많이 나왔던 가수이기도 해요. 세 번 정도 나와가지고 쭉 자신의 그 소신 있게 발언을 하고, 결국에는 뭐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안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거기서 신랄하게 또 비판도 하고 자신의 생각을 열심히 얘기한 그런 가수이기도 합니다. 자, 신해철은요, 결혼을 했는데도 결혼하는 그 스토리도 굉장히 아름다워요. 와이프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암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암을 알고도 결혼한 거예요. 근데 그 허락한 부모님들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해철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가족이 이제 이 장면이 그 다큐멘터리에 나왔던 장면 같아요. 근데 보니까 저도 이제 그 장면을 봤는데 아이들이요,
학교에서 갔다 오면은 신해철 그 사진이 있어요. 그 문 앞쪽에 아이들이 갔다 오면 아빠 다녔습니다 하고 인사를 해요. 네, 그 인사를 하고 하루에 시작도 그렇게 인사를 하고 그리고 또 그 밥을 먹으면요 밥도 아빠한테 딱 줘요. 아빠 이거 좋아하는 거지? 이러고 갖다 줘요. 그러니까 가족이 전체가 지금 세상에는 없지만 아빠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잘 살고 있고 또 부인 되는 원은이신가 그럴 거예요. 윤원희. 예, 이분도 굉장히 남편을 그리면서 아이들에게 항상 남편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도 굉장히 행복하진 않지만 그 슬픔 가운데서도 아이들에게 잘 하면서 살고 있고요.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어요. 남편이 떠난 다음에 시부모님 모시는 게 쉽진 않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떠난 빈자리를 메꾸기도 하고 또 시부모님들한테 도움도 받겠죠. 아이를 대신 키워주기도 하니까 본인 일을 하고 이런 다큐멘터리 쭉 나와요. 여기 보면은 댓글들이 뭐라고 나오냐면은요. 이제 이런 드라마는 아니고 이제 토크쇼 아니다. 무슨 다큐멘터리인데요. 그 댓글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그 사람들이 보고 얼마나 감동을 또 받고 슬프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예쁜 아내를 두고 어떻게 눈을 감으셨을꼬. 아내분 너무 착하시고 사랑스러우시네요. 또 시부모 모시고 살다니 세상에 이런 훌륭한 부인이 어디 있어요. 예, 저는 이제 이 댓글이 가장 마음에 들었는데요. 이렇게 예쁜 가족이 있을까? 이렇게 잘 맞는 부부가 있을까? 네, 그래요. 그 장면에 보면은 그 윤원희 씨가 남편 베개에 솜을 이렇게 맡아요. 그래서 남편 체취가 아직도 있다고 점점점 사라져 가지만 체취가 있다고. 그래서 그 남편 베개를 다 솜을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 그 베개의 솜에 다 넣어주는 거예요. 예, 남편을 계속 이제 생각하고 아빠의 그리움을 이제 맡으라고. 예, 이렇게 되게 뭐랄까 생각이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와이프인 것 같아요. 네, 또 너무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죠. 근데 신해철이 가족을 또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점도 신해철의 어록을 보면 나와 있을 수 있어요. 자, 우리 집의 가장은 엄마란다. 그러니까 딸이 아빠는 뭐 하는 사람이야? 우리 집의 가장이 엄마면은? 그러니까 신해철이 뭐라고 하냐면 그런 소중한 엄마와 너를 지키고 보호하는 사람이야. 급박한 상황이 돼서 세 가족이 다 죽을 위험에 처했을 때 너나 엄마가 1초, 2초만이라도 더 살 수 있다면 내가 1번으로 죽어야 되는 사람이야. 예. 어떤 아빠가 이렇게 자신의 그 가장을 이렇게 표현할까요? 네, 보통 가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돈 벌어오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신해철의 생각 자체가 굉장히 남다르죠. 1번으로 나는 죽어야 될 사람이다. 그만큼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단다. 네, 그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되게 이런 어록은 참 보기 드문 어록인 것 같아서 네, 제가 오늘은 정말 이 신해철의 어록으로 쭉 나갈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행복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이게 또 너무 재밌는 이야기인데 인간의 목적은 이미 다 이뤘다는 거예요. 태어난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유전자의 그 목적은 일단 정자 난자 만나서 이미 태어났어. 이미 다 끝난 거래요. 우리 인간의 목적이 끝났다. 네, 그러니까 조바심 내고 살지 말아라. 이미 목적 다 했다. 우리의 목표를 세우고 막 전진하자 이렇게 외치거든요. 근데 신해철의 말은 목적을 다 했어. 그러면 그 이후엔 뭐냐? 이 이후의 삶은 보너스 게임이래요. 네, 인생은 그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게임과 같은 행복을 발견하는 그 게임이다. 그런 게임의 시간이다. 그래서 내일 무엇을 할 거야가 아니라 오늘로도 충분하다. 오늘 우리가 재밌게 행복하게 살면 그걸로 충분하다. 오늘 행복을 못 느끼면 내일도 못 느낄 거다. 이런 말을 합니다. 네, 그렇게 말을 했고요. 자, 또 이런 말도 했어요. 복잡하고 갈등이 많은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너무나 고단한 일생을 보내죠. 그래서 가끔 가다가 얽히고 설킨 덩어리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감추려고 하면 상처가 더 겁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병이 하나 있죠. 유일하게 세계에서. 화병. 네, 잘하시네요. 화병. 그래서 그 화병을 가만히 두면 안 돼요. 풀어서 끄집어내서 덩어리를 꺼내서 충분히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신해철이 진행한 프로가 하나 있어요. 고스트 네이션이라는 이제 새벽에 진행한 라디오 프로그램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해요. 고민을 보내면 거기서 신해철이 읽고서 고민 상담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난 너무너무 외롭다. 아, 나 외로워 죽겠다. 이 외로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랬어요. 자,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바쁘게 살아. 뭐 어떻게 살아? 막 누굴 만나러 가. 이러잖아요. 이 신해철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어차피 외롭다. 평생을 이렇게 외롭게 갈 건데 그걸 외면하면 어떻겠냐. 외로움을 친구로 맞아들이는 게 어떻겠냐. 친구라고 생각을 하고 방석도 내주고 예, 음악도 들려주고 책도 보고 차 한잔 하면서 같이 주거니 받거니 얘기해라. 그 나와의 대화를 하라는 거죠. 내가 너무너무 외롭지만 나와 함께 시간을 내서 나의 외로움도 보듬어주고 책도 읽으면서 외로움도 풀어주고 그렇게 해서 충분히 우리가 풀어나간다면 외롭다고 우울해하실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네. 또 그러면서 이제 너무너무 복잡한 세상에서요. 휴식이 필요해요. 아까 쉼표 필요하죠. 휴식을 취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산책이에요. 네. 그런 영화에서도 가끔 보면 생각을 할 때 산책을 해요. 혼자, 그것도 혼자 하면 생각이 정리가 돼요. 또 하나는 너무너무 이제 복잡할 때는 글로 쓸 수도 있죠. 그리고 뭐 스트레칭도 있죠. 근데 보통 사람이 몸이 아프면은요, 마음도 아파요. 우리가 정신만 건강하면 뭐 괜찮아 이러자 아니에요. 예, 연구 결과 몸이 아프면요, 생각도 아파요. 그래서 한 예로 우리 집안에 환자가 있어요. 그럼 그 가족 전체가 환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아픈 사람을 돌보면서 나도 많이 아파지거든요. 그러니까는 환자 하나 있는 가족은 전체를 환자로 볼 필요도 있고 다독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복잡한 정신을 좀 쉬려면은 산책도 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외로움을 친구로 받아들여서 같이 차도 마시고 책도 읽혀주고 하면서 지내라고 합니다. 자,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성공을 향해 가죠. 성공을 향해. 예, 그래서 끊임없이 올라가요. 피라미드처럼 끊임없이 올라가요. 근데 성공을 딱 이루면은요, 갑자기 힘이 빠져요. 어떤 연예인이 그랬어요. 자기가 100억, 200억 달성하고 났더니 너무 힘이 빠지더라는 거예요. 딱 이루고 났더니 그 다음에 너무 허무한 거예요. 내가 어떤 걸 위해서 막 너무너무 사고 싶은 경험이 있으셨을 거예요.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사도 한 달 이상 안 가고요. 아무리 좋은 가방을 사도 며칠 안 가요. 네, 그만큼 내가 목적을 이루고 나면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성장의 목적을 돌아 성장하는 거로 답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신해철이 뭐라고 했냐면요. 신은 당신이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 관심은 없어. 관심 없어. 그 인간의 성공 관심 없어. 그지만 뭐에 관심이 있냐? 행복하냐 안 하냐. 네. 신은 너가 행복하냐 안 하냐에는 엄청나게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되게 너무 좋은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비결, 그거를 우리가 알면 좋죠. 자, 근데 이제 고스트 네이션 너무 좋은 말이 많죠. 네. 고스트 네이션은 어떤 친구가 또 사연을 하나 보냈어요. 자기가 엄마 차를 타고 주유를 하러 갔대요. 근데 주유소 직원을 봤는데 주유소 직원이 막 그때 당시 G.O.D 노래를 들으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막 깔깔거리고 너무 즐겁게 주유를 기름을 넣고 있는 장면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아유 쟤는 저런 일을 하면서 행복할 수 있을까? 아유 노래가 나오냐? 아유 쟤 앞날이 어떻게 되려고 지금 공부할 시간에 저렇게 놀면서 아유 쟤네 부모도 딱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신해철한테 고민 상담 뭐라고 보냈냐면 나는 우리 엄마가 연봉 6천에 되게 돈 잘 버는 그런 환경에 있지만 나는 우리 엄마보다 그 주유소 직원이 더 행복해 보여요. 내가 그런 주유소 직원 알바를 할지언정 즐겁고 노래 부르는 게 더 행복하지 않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신해철이 너무 훌륭한 답이다. 맞다. 네, 인생은 행복을 위한 게임이다. 그래서 그 주유소 직원은 재능을 갖고 있다. 행복은 재능이다라고 해요. 네. 근데 우리는 재능이 있을까요? 많이 없어요. 네. 사람이 다 달라요. 근데 이런 말이 있죠. 왜 훈련은 기적을 낳는다. 우리가 그걸 할 수 없어. 행복을 재능을 발견이 없어요. 근데 기술이잖아요. 행복도 어떻게 보면 기술인데 내가 계속 갈고 닦아요. 노력을 해요. 네, 조련하듯이 내가 조련하는 거예요. 조련을 하면은 어느 순간에 이것도 행복할 수 있어. 오늘 그냥 나와서 내가 멀쩡한 팔다리를 가지고 나와서 햇빛을 보는 이것 자체로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행복에 재능이 없다면 오늘 하루 행복을 발견하도록 끊임없이 훈련시키는 것, 개발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이제 신해철이 남겼죠. 엄청난 말을 남기고 있어요. 예, 또 복수를 하면 안 된대요. 용서는 할 수가 없어. 이 접점이 뭘까요? 복수는 할 수가 없어. 용서도 할 수 없어. 그래서 그 사이에 복수와 용서 사이에 뭐가 있냐면 화해를 하라는 거죠. 화해를 하면은 복수 안 해도 돼요. 용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화해를 하니까 그냥 그럭저럭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우리가 뭔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화해의 필요성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인생 철학이죠. 자, 그다음 또 생각할 수 있게끔 많은 이야기들도 들려줬어요. 자, 인생의 가장 깊숙한 비밀, 운이래요. 성공은 운이래요. 왜 보통 그러죠? 열심히 하면은 운이 따라와. 아니에요. 사람들 무진장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요. 평생 노력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젊을 때 열심히 노력해요. 젊은 친구들 보세요. 밤새도록 노력하고요. 고3 아이들 보세요. 미친 듯이 수능 공부하고 그래요. 근데 다 좋은 대학 가고 다 부자 되고 다 행복한가요? 아니에요. 그래서 신해철은 운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운을 가지고 나한테 운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인생을 설계하면 안 된대요. 이 말은 뭐냐면 안 됐을 때와 됐을 때 둘 다 설계를 해야 되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제 친구 중에 하나는 항상 뭔가를 할 때는 최악의 경우를 생각을 한대요. 물론 성공할 것도 생각을 하지만 최악을 생각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무리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 경우의 수를 막 두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 하나가 뭔가 안 됐어. 그러면 내가 이미 계획한 게 있잖아요. 최악의 경우를 예시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지 않는다는 거죠. 최악으로 치달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싸움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댓글이 하나 있어요. 댓글을 뭐라고 달았냐면 그래서 우리는 플랜 B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는 신해철이 말처럼 우리는 이미 태어난 것으로 목적을 다했으니 그렇다고 손 놓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여기 보면은 현재를 중요하게 살고 또 지난 실패의 경험을 되살려서 만족하는 삶을 발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을 안 해도 성공하면 너무 좋겠지만 성공을 안 해도 그 자체로 오늘 하루도 즐겁게 살면은 그걸로 충분한 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알려주는 거라고 했어요. 네, 또 신해철이 이제 그런 방송 프로그램에서 어떤 프로가 있었냐면 젊은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죠. 젊은 친구가 뭘 많이 배웠어요. 근데 일을 안 해. 집에만 있어요. 자기 집에만 있고 일을 안 해요. 그럼 어른들이 뭐라고 하나요? 뭐라도 하지. 뭐라도 너희가 나가서 벌면 100만 원이라도 벌지. 그 집에서 그렇게 꾸무럭거리고 그렇게 앉아있고 어른들은 어떻게 보면 비판을 하죠. 예, 왜 그러고 사니? 라고 해요. 근데 유일하게 백수들을 위한 변명을 해요. 희망이 있는 상황에서 흘리는 땀과 아무런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그냥 방향을 잃고 흘리는 그 노동의 땀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1m 앞에 절벽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이 어둠 속에서 나태하다고 몰아세우지 말라는 거죠. 어른들은 보통 그러잖아요. 아유 뭐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지. 나태하다. 요새 애들은 정말 쓸모없어. 옛날에 우리 때는 뭐 라떼라고 하죠. 라떼는 뭐라도 해서 먹고 살았는데 요새 애들은 정말 정신 상태가 나빠. 이게 몰아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아까 말했듯이 그 땀과 관련된 건데요. 정말 알바자리를 해서 뭐라도 할 수는 있어요. 돈 벌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걸로 가면은 내가 목적하고 싶었던 거, 내가 하고 싶었던 거, 예를 들면 뮤지션이라면은 내가 곡을 써야 돼요. 근데 당장 생계가 어려워서 내가 알바 전선으로 뛰어들어요. 그럼 다시 이 자리로 못 올까 봐. 내 꿈이 좌절될까 봐. 그래서 못하는 거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패널들이 나와요. 패널들이 나와서 그래도 뭔가 하다 보면은 거기서 기대도 생기고 기회도 생기고 의미도 발견하는 거 아니겠냐라고 해요. 근데 신해철이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그 기름이 떨어졌을 때 주유소까지 못 가잖아요. 그때 보험회사가 나와서 기름을 넣어줘요. 그러면은 청년들에게 다그치지 말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어떤 복지 혜택을 준다면은 이 사람들이 최악의 경우로 내딛지 않고 너무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뭐 알바자리도 뭘 하면서 좀 갈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먼저 마련을 해주는 게 옳지 않냐. 이건 사회적인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신해철이 자 보세요. 지금 청년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요. 네. 백수 청년들을 이해를 하고 이 사람들 편에 거기 패널들 전부가 다 뭐라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신해철 혼자 무수히 많이 이 청년들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신해철은 이미 20살 때 그 1988 그때 당시 이미 성공을 했잖아요. 무한궤도로 확 떴잖아요. 근데 그 성공 가도만 달린 사람이 어떻게 이 청년들을 이해하는 거냐 이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보통 사람은요,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경험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신해철은 이미 자기는 계속 성공만 한 사람인데 그 백수들을 위한 변명을 열심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댓글들에 보면은요, 여기 보면은 그 너무 이게 참 좋은 말이라서 이 영상을 본 그때 당시에 백수들이 힘을 얻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백수로 힘든 시절을 몇 년 동안 버틸 때 이 영상을 보고 많은 공감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지금은 한 회사의 주주 및 상임이사로 잘 살고 있어요. 이렇게 감사의 인사를 지금도 남기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웬만한 고생을 한 사람도 그 성공을 하면은 그 고생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충고를 해요. 아까 말했듯이 좋은 거 충고를 막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실패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도 이 백수들의 편에 서서 백수들을 위로해주고 조언을 해줬다는 게 놀랍다는 거죠. 천재다 이런 말도 했고, 또 어설프게 인생관을 강요해요, 어른들은. 근데 이 신해철은 그 백수 입장에 서서 공감을 충분히 하면서 위로를 해줬죠. 네. 그리고 이 어떤 친구는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도 해라 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유일한 어른이었다. 네, 보통은 뭐라도 하라고 하잖아요. 네, 뭐라도 하라고 하지 말아라. 네, 신해철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타인을 공감하는 능력, 그 뛰어난 거예요. IQ도 좋고 일단 인성도 좋고 여러 가지로 다 이 사람의 철학에 담겨 있는 말들입니다. 자, 또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나 너무 힘들어요. 내 인생이 가시밭길이에요. 어떻게 이거를 뭐 헤쳐나갈 길이 없을까요? 이렇게 이제 고스트네이션에 질문을 던졌어요. 그럼 보통 우리는 희망을 가져. 좀 있으면 나아질 거야. 다 지나갈 거야. 너 좀 있으면은 또 웃을 날이 올 거야. 막 이렇게 보통은 얘기를 하거든요. 신해철 남다른 대답을 해요. 인생 나아지지 않는다. 계속 가시밭길 진흙탕이다. 뚫고 가야 된다. 예, 그래서 세모에 문제가 생기면은 세모가 이제 있잖아요. 그 세모의 문제가 사라지길 막 기도하잖아요. 사람들은 세모의 문제가 사라져요. 그럼 그 옆에 있던 동그라미가 5배로 커진다는 거예요. 그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고민이 있고 고민이 사라질 듯하면 다른 고민이 우리를 덮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 얘기를 해요. 인생은 역시 힘들어. 인생은 가시밭길이야.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 가시 잡을 때 뭔가 아플 때 먼저 맞는 매가 뭐 덜 아프다고 하잖아요. 가시를 딱 잡을 때요. 살살살살 잡으면 아파요. 근데 확 잡아. 그럼 고통이 없어져요. 쉽게. 그냥 피는 나지만. 그래서 아예 마음을 정하래요. 그냥 인생은 역시 가시밭길이다. 그냥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마음이 포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뚫고 가야 돼요. 아무리 힘든 역경에 닥쳐도 이 역경을 피하면 또 다른 역경이 어차피 와. 그러니까 이 역경을 뚫고 가자. 여기 힘을 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네. 가시밭길 속에서도 진흙탕 속에서도 우리가 뭔가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자. 웃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자. 우리가 아무리 절망 속에 있어도 얘가 적절할 수도 있는데요. 사람은요, 힘든 상황이 닥치잖아요. 위를 보면 한없이 힘들어요. 가끔 아래를 봐요.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봐요. 예를 들어 우리가 전세를 살아요. 네. 뭐 집 있는 사람 너무나 많아. 부러워 죽겠어요. 이 사람들만 보면 너무 힘이 빠지죠. 근데 자꾸 아래를 보니까 뭐 월세 사는 사람도 있고 더 힘든 사람도 있고 막 이렇게 봐요. 그러면 거기서 또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남과 비교해서 또 희망을 가질 수도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평생 힘드냐? 그건 아니에요. 가시밭길이지만 그 사이에서도 삶의 의미를 발견을 하고 웃을 수 있는 그런 묘안들이 있으니까 그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자. 어차피 인생은 행복을 발견하는 게임 아니냐. 이렇게 젊은 청년들에게 위로를 전했습니다. 자, 너무 대단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많은 것들을 옆에서 전해들 후배들이 되게 많아요. 그 후배들이 어떻게 회상을 하냐면은요. 어떤 사람이 이랬어요. 그 철학적인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나은 인생과 또 사회를 위한 성찰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주었다. 그러니까 그 의미가 남다르다. 이미 20살 때, 20대 때 철학에 대한 완성을 한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후회 없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뭔가 생각을 한 거예요. 제 생각에 제 20대 때는 저 아무 생각 없었는데요. 너무 다르죠. 신해철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게 댓글인데요. 학창시절 그의 노래들로 버드나무가지 흩날렸듯이 화창한 햇살 가득한 젊은 날을 선물 받았고 우중충했던 회색빛의 이유 없는 고통도 위로받았다. 단지 좋아했던 가수가 생물학적 죽음을 맞이한 게 아니라 상투적이지만
예, 나의 한 세대가 뜯겨져 나간 것처럼 완전한 내가 영원히 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었다. 이 빈자리가 너무나 큰 거예요. 제가 고스트네이션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가끔 들어요. 그러면 정말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주옥 같아요. 버릴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청년들이 그 신해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힘든 상황에서도 그 청년들에게 정말 위로를 해줬던 진정한 영웅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청년들에게 또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해줄 만한 그런 영향력 있는 인물이 몇이나 될까, 한국에서.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예, 죽고 나서 지금 얼마나 6, 7년이 흘렀는데도 지금 댓글들이 계속 달려요. 계속 달려요. 네, 그때 당시 힘을 얻었던 사람들이 너무 감사했다. 나는 이렇게 지금 잘 살고 있다. 형님 때문에 난 너무 행복해졌다. 뭐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립니다. 자, 이승환 아시죠? 가수 이승환도 좀 친했어요. 진정 천재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초월한 우주에 사는 사람인 듯한 느낌? 그리고 이미 20대에 세상에 대한 통찰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현우라고 국카스텐 멤버였죠. 예, 되게 친했던 것 같아요. 후배들도 되게 많이 양성을 하고 후배들에게 도와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일화인데 어떤 그 후배 중에 하나가 이제 뭔가를 이렇게 그룹을 결성을 하거나 하면은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후배들이 걱정을 했나 봐요. 아, 돈이 많이 들어가서 어떡해요? 그랬더니 호통을 쳤대요. 네가 돈 걱정 왜 하냐? 돈 걱정은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하는 거다. 넌 네 음악이나 해라. 네. 보통 그렇게 나오면은 그래, 그럼 경비를 좀 줄여볼까? 너 요번 달에 좀 깎아줄까? 막 이럴 수 있는데 신해철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 싸이 아시죠? 유명한 싸이도 뭐라고 했냐면 후배의 삶을 애틋해하던 선배. 네. 근데 이제 이 신해철이 그 화면에서는 뭐 이렇게 뱀 같은 그런 문신 비슷한 거 하고 되게 말이 좀 이렇게 강한 어조가 있었어요. 근데 알고 보면은 굉장히 섬세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걸 싸이가 안 거예요. 동생의 삶을 기특해 하고 사람의 삶과 죽음을 들려주던 음악가. 음악과 철학이라고 쓰고 신해철 학이라고 읽어봅니다라고 했는데, 정말 이런 음악과 철학에 대한 거, 삶의 어떤 방향성 제시라든지 인생이 뭘까, 이런 곡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이런 하나 장르가 생기면 좋겠어요. 신해철 장르, 이렇게 뭐 헤비메탈, 뭐 멜로 드라마 이런 장르처럼 신해철 장르가 하나 생기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저도 한번 해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신해철 이제까지 이제 어떤 어록에 대해서 신해철의 인생 그런 문장 보를 우리가 살펴봤다면은 이제 노래에서 얼마나 그 노래에서 주옥 같은 문장들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는지, 자, 이런 말이 있어요. 신해철의 음악을 듣는 소년은 어른이고 신해철의 음악을 듣는 어른은 소년이다. 네, 청소년들이 들을 때는요 어른이 되는 거예요. 성장을 막 하는 거예요. 신해철 음악이. 근데 어른이 듣잖아요. 성장을 또 해요. 소년처럼 소년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그 노래를 들으면서 힘을 얻어요. 네, 그 한번 볼게요. 이 노래는요 1990년대 초반에, 그러니까 21, 2살 때 작곡을 했어요. 되게 똑똑해요. 우리 앞에 생이 끝나갈 때라는 노래예요. 자, 20대 초반의 친구가 이런 가사를 썼다는 게 저는 너무 놀라워요. 우린 그 무엇을 찾아 이 세상에 왔을까? 그 대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홀로 길을 걸어간대요. 세월이 흐르고 우리 앞에 내 생이 끝나갈 때 누가 물어보는 거예요. 너 어떻게 잘 살았니? 너 어떻게 살아왔니? 그랬을 때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지나간 세월의 후회가 없노라고. 나는 생이 끝나갈 때 지나간 세월에 나는 그래 후회 없이 잘 살았어 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죽음에 대한 의문문을 딱 던지는 거죠. 당신 죽을 때 이런 말 할 수 있어? 라는 말을 노래 가사말에 담았어요. 예, 우리 앞에 생이 끝나갈 때. 대단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죽음에 대한 의문문을 던지죠. 자, 또 이런 편지도 썼어요. 이런 노래 가사가 있는데 나에게 쓰는 편지예요. 예. 자, 보세요. 가사가 처음에 나레이션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는 게 무섭지 않냐고 물어봤었지. 대답은 예스야. 한 발 또 한 발. 그런 게 사는 게 아니겠니? 남들도 사는 게 다 무섭고 힘들고 그렇다고. 그렇게 무릎이 벌벌 떨릴 정도로 무서우면서도 한 발 또 한 발. 그게 사는 게 아니겠니? 이걸 22살에 썼어요. 우리 살면서 느끼잖아요. 나이가 막 40대고 50대고 60대고 하면서 진짜 사는 게 힘들다. 그 삶의 무게를 느끼는데 20대 초반 친구가 이런 가사를 썼다는 거가 너무 믿어지시나요? 삶의 그 통찰력이 있는 거죠.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무섭지만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가사를
어떤 탤런트도 이 가사를 TV에 나와서 얘기를 해요. 자기가 너무너무 힘들 때 이 신해철 노래를 들었다. 그래서 한 발, 또 한 발 나갔대. 너무 무섭지만 그래도 계속 걸어가야 되는 게 인생이구나라는 걸 깨달아서 계속 걸었다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서 지금의 이 자리에 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 한 곡이 주는 위력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노래 한 사람이 작곡 작사를 했지만 이 노래를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앞으로 삶의 희망을 가지고 그래도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그런 안도의 한숨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거죠. 퀘스천이라는 노래 가사를 보면은요, 너무 의미심장한 가사를 썼어요. 병든 자와 노인들은 한쪽 문으로 사라지고 또 다른 문으로 지금 태어난 자들이 들어온다. 그죠? 네. 사람이 죽고 사람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인류의 순환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또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는 시간, 보이지 않는 어둠을 향해 달려간다. 어둠을 향해 달려간다. 죽음으로 사람들은 계속 치달으는 거. 우리가 세월이 지날수록 아직 살아있는 거죠. 하지만 끝은 정해져 있는 거죠.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사람 없잖아요. 누구나 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죠. 그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나는 뭘 보았고 또 뭘 느끼나. 세상을 알게 될수록 너무나 무거워진 발걸음이란 표현을 해요. 걸어야 할 남은 세월이 너무 두렵다. 새로운 것은 익숙해지기가 힘들다. 정말 우리 그 삶을 딱 요 몇 줄의 문장으로 아주 축약해서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이야기를 또 이렇게 노래의 가사에 담았습니다. 보통 우리 노래 가사 들을 때 사랑 얘기잖아요. 이런 가사 들은 적 없죠, 거의? 네. 이거를 그것도 락에 담았어요. 헤비메탈 락에 이 가사를 담았어요. 넥스트. 또 이제 인생이라는 이름의 꿈에 보면은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슬픈 꿈이 없었어요. 네. 다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죠. 근데 점점 갈수록 두려움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걸 정말 이 어른이 되는 과정이 너무 힘든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인생이란 이름의 이 꿈에서 깨어날 때 나는 어떻게 될까? 내 옆에 누가 있을까? 내 삶이 다 됐을 때. 그래서 인생이라는 이 그런 삶에 대해서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런 얘기를 나눴고요. 또 이것도 노래가 되게 재밌어요. 껍질의 파괴라는 건데요. 이 노래 가사에 보면은 아이들이 태어나서 엄마 말대로 커요. 학교 가면 선생님 말대로 커요. 사회에 나가면은 직장 상사의 말대로 커요. 자기의 생각이 없어요. 누군가가 정해진 그 틀 안에서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마치 끝없이 줄지어 있는 무표정한 인간들처럼. 그냥 껍질 속에 나라는 그 속에는 아니고 내 껍질, 그 사회로부터 그 요구되는 어떤 것들, 부모로부터 요구되는 어떤 그게 다 껍질이라는 거죠. 그 껍질 속에 나를 숨기는 거예요. 껍질을 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껍질을 깨라. 껍질의 파괴. 그냥 흘러가듯이 사람들이 정해진 어떤 그런 숫자 같은 그런 획일화된 곳 속에서 무표정한 인간들처럼 너 그렇게 살 거니? 그래서 껍질을 깰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점들 제시하고 있죠. 이 노래 가사예요. 네. 그다음에 또 이 머니라는 거. 우리 살면서 돈이 얼마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이 돈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무엇보다 위에 있대요. 사람보다 위에 있고 종교보다 위에 있고 겉으로는 나 돈 별로 필요 없어. 돈이 뭐가 중요해. 사람이 더 중요하지라고 얘기를 하지만 계속해서 돈을 가진 사람한테 이렇게 좀 의릴 입장이 되고 돈 없는 사람을 밟아버리고 그런 거죠. 그래서 머니가 도대체 뭐냐. 사람보다 위에 있는 거. 너무 돈에 이렇게 가려다 보니까 인격도 사라진 것 같고 신분도 품위도 다 이젠 돈이 결정을 하는 세대가 됐다라고 이 신랄하게 사회적 비판을 또 하죠. 이 노래 가사로 또 이렇게 하나의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어요. 네. 자, 또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여기 보면은 되게 재밌어요. 그 나이 퍼먹도록 그걸 하나 몰라? 네. 나이가 들어요. 5, 60이 돼도 본인이 내가 진짜 원하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네. 근데 신해철이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이렇게 해요. 여기 댓글들에 보면은 어떻게 이런 가사를 쓸 수 있지? 라고 사람들이 엄청 놀래요. 댓글이 보통 1000개, 2000개라고 했죠. 네. 그래서 정말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게 뭐냐. 사람이 살면서 죽을 때까지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본인이 원하는 게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느낌표를 주게 합니다. 자, 또 이제 넥스트 해에게서 소년에게라는 노래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노래예요. 근데 이 노래를 들으면서 사람들은요. 어른이 됐는데도 이 노래를 들으면서 다시 꿈을 꾼대요.
청소년이 들을 때는 아, 난 아직 죽지 않았어. 나는 앞으로 날개가 펼쳐질 거야. 굉장히 힘이 되는 노래예요. 근데 이 노래를 만화 영화예요. 만화 영화. 그러니까 한국의 애니메이션을 위해서 만화 주제가로 작곡을 했는데요. 어마어마해요. 이게 사운드랑 이런 게 너무 천재적인 그런 음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흘린 눈물이 이제 마법의 주문이 돼서 여린 마음에 자라나게 할 거야. 지금 너무너무 힘들지만 너의 그 힘든 땀방울이 언젠가는 날개를 펴져서 멀리 날아갈 거야. 그래서 이 노래를 듣고 정말 중학생 아이들이 그때 생각하면서 형님, 저 이 노래를 듣고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이 또 달렸어요. 네.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이런 아름다운 식구도 있어요. 저 모든 별들은 너보다 먼저 떠난 사람들이 흘린 눈물이란다. 세상을 알게 된 두려움에 흘린 저 눈물이 이 다음에 올 사람들이 널 인도하고 있는 거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별들을 보면서 떠난 흘린 눈물인데 그 눈물이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거죠. 올바르게 살게끔. 이런 가사를 또 이렇게 아름답게 담았어요. 이것도 이제 나라라 병아리 이제 7살 때 병아리를 키웠는데 병아리가 죽은 거예요. 육교 위에서 데려와서 키웠는데 죽었어요. 근데 이 어린 나이에요. 죽음을 읽어요. 병아리가 죽으면서 가사에 나오죠. 이 세상에 머무르는 건 영원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설명할 길은 없지만 어린 나이에게 나는 죽음을 배웠다. 병아리의 죽음을 보면서 이 삶의 유한성을 깨달아 버린 거예요. 엄청 똑똑했죠. 7살짜리가. 그죠? 네. 또 이제 불멸에 관해서 불멸.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자, 슬픔, 기쁨, 좌절, 모든 욕망. 우리가 살면서 희로애락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간대요. 다 죽으면서 없어지잖아요. 네. 근데 두려움 없이 선택도 없이 그저 왔다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왔을 때 그냥 태어났잖아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거 없어요. 그냥 태어났는데 뭘 가지려고 하냐. 뭘 욕심부리냐. 어차피 태어나서 공허체로 와. 이게 완성인 거다. 완성체로 와서 완성으로 가는 거다. 그러니까 왜 굳이 욕심부리고 살고 그 뭔가를 채우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이 세상에서 노력을 하면 굳이 그렇게 살아야 될 필요가 있냐? 라고 묻는 거예요. 불멸에 관해서. 네. 이런 가사도 있었고요. 또 민물장어의 꿈은요. 신해철이 살아있을 때 저기 한 건데 이거를 자시 묘비에 새겨달라고도 했었고 이거는 내가 죽은 다음에 뜰 거라고 했었고 실제로 떴어요. 음반 차트 1위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게 내 장송곡처럼 울려 퍼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장례식 때는 이 노래가 틀어지진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거를 갖다 고스트네이션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노래 해석을 쭉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자, 이 민물장어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람 각자예요. 근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뭔가를 안식을 얻으려고 하고 그래요. 근데 여기 어떤 표현이냐면 나를 부르는 쉬지 말고 가라 하는 저 강들이 모여드는 곳이라는 말을 해요. 사람들은 뭔가를 목적을 이루고 막 했을 때요. 무엇이 됐든 간에 깨달음을 얻는다고 하죠. 불교라고 하면 뭐 득도를 한다고 그러고 요리를 열심히 해요. 요리를 계속 열심히 해요. 거기 어느 순간에 깨달음을 얻어요. 그러니까 신해철도 마찬가지로 뭔가를 깨닫고 싶어서 열심히 가는 거예요. 근데 민물장어는요. 바닷속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안정된 어떤 그 민물에서 살 수 있는 건데 여기 보면 성남 파도 아래 깊이 한 번만이라도 이를 수 있다면 파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다에. 거기 가서 나는 죽을 수도 있어. 죽고 그럴 수 있어. 근데 이 민물에서는 이 민물장어가 하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신해철이 솔로로 잘 나가고 있었어요. 보통 밴드였다가 무한궤도 밴드였다가 솔로가 돼요. 보통은요 가수들이 솔로가 되면 솔로로 성공을 해서 거기서 멈춰요. 근데 이 신해철은 계속해서 밴드로 돌아가고 싶었던 거예요. 본인이 하고 싶었던 거. 그러니까 나는 지금 민물장어로 살고 있는데 내가 솔로를 버리고 그룹으로 가. 뭔가 다른 길을 선택해요. 그럼 죽을 수도 있어요. 인기가 없어서 뭐 돈을 못 벌거나 매장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나 언젠가 심장이 터질 때까지 흐느껴 울고 웃다가 긴 여행을 떠나리. 미련 없이 아무도 내게 말해주지 않는 정말로 내가 누군지 알기 위해.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안정되고 다 좋지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죽기 전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것이 사회적으로 매장이 될지라도 내 목숨이 위태로울지라도 나는 하고 싶다. 그래서 결국에는 신해철이 그 솔로로 다시 전향을 해가지고 그룹 넥스트를 만들었죠. 대단한 거예요. 네, 보통은 그렇게 하기가 힘들다 거의 전무후무한 인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이런 말도 있어요. 그저 걷고 있는 거지. 이 노래 가사가 너무너무 참 좋은데요. 이것도 인생을 이야기해요.
그저 걷고 있는 거지. 난 한 번쯤은 저 산을 넘고 싶었어. 해는 이제 곧 저물 테고 꽃다발 가득한 세상의 환상도 오래전 버렸으니 또 가끔씩은 굴러 떨어지기도 하겠지만 중요한 건 난 아직 이렇게 걷고 있어. 네, 인생이요 힘들잖아요. 가다가 무릎팍도 깨지고 정말 많은 돌불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는데 중요한 건 우리는 계속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댓글들이 뭐라고 달려있냐면요. 편안하게 들으면 되는데 왜 자꾸 반대로 치열했던 삶의 여운이 들리는지, 저 산이 뭐라고 몸에 상처를 내며 올라가려고 하는지, 또 외롭고도 슬프다. 그런데 이게 삶이다. 얼마나 해철 형님은 미리 알았을까? 또 형님의 삶의 철학, 추구하는 음악에 대한 신념, 인간이 인간으로서 인간에 대한 예의에 대해 많이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형님이 남기신 음악은 영원하기에 그의 위안을 삼고 힘든 삶, 바쁜 일상을 살아냅니다. 이 사람들이 신해철 음악을 듣고 젊을 때 음악을 듣고 계속 성장한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이렇게 잊지 않고 이 노래 속에 담긴 인간미도 볼 수 있죠. 삶의 철학도 볼 수 있죠. 남녀 간의 어떤 그런 애정 문제뿐만이 아니라 정말 삶의 다양한 사회적인 비리부터 여러 가지 것들 다 다뤘음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또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내가 정말 힘들었을 때 다시 일어날 힘을 줬던 곡. 계속되는 실패와 좌절로 포기하고 싶었을 때 이 가사 하나가 정말 다시 힘을 내게 해주었다. 나이 들고 크고 이제 나니까 형이 그때 말했던 사랑, 헌신, 희망은 참 지켜지기 힘든 걸 이제 알았었고 이런 노래들이 너무나 소중하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어요. 노래하고 기대하고 좌절하고 굳은 살이 생기고 포기하고 안주하고 싶을 때 40이 넘어서도 이 노래는 그때마다 나를 이렇게 세워주네요. 아직 걷고 있어요. 좌절해도 기대한 것들이 다 무너져도 그래도 걷고 있어요 라고 말을 남깁니다. 우리 인생이 한 그 달막이잖아요. 완전 진짜 어쩔 수 없이 걸어가야 될 길이라면 신해철 말처럼 우리가 행복을 발견하는 그런 게임처럼 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해철이 전하는 진정한 마침표, 계속 걷는 거예요. 끊임없이 걷는 거예요. 인생이 계속 걷긴 하지만 그 안에서 삶의 즐거움도 좀 발견을 하고 너무 조바심 나게 가지도 말고 쉼표, 쉬기도 하면서 때로는 즐거움도 발견하면서 중요한 건 뭐죠? 아까 말했듯이 깨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권인옥이라는 분이 그 마침표 그런 비슷한 책을 썼어요. 인생의 마침표를 썼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퇴고할 수도 없고 다시 지우고 쓸 수도 없는 이 삶이잖아요. 시간 한 번 지나가면 끝나잖아요. 거기에서 내 인생의 문장 부호, 기쁘고 슬프고 뭘 하고 이거는 내가 정해서 쓰면 좋겠다. 내가 맞게 쓰고 싶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또 남겼죠. 세상과 헤어지기 전까지 마침표는 없다. 그렇지만 마침표를 맞이할 준비는 하자. 우리가 죽음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과 아무것도 그냥 마냥 해피하게 생각만 하고 인생은 해피한 거야 이렇게 살고 있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거는 좀 의미가 다를 것 같아요. 일단 준비를 하고 뭔가 배우고 있으면은 그 삶의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조금 더 품이 있는 그 마지막을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니체가 한 말이 있어요. 제가 그거를 한번 들려주고 싶은데 니체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삶의 이유를 가진 사람은 삶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 신해철이 말한 거예요. 가시밭길이지만 뚫고 나가야 된다.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뭔가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했죠. 자, 이제까지 정말 신해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지금은 세상에 없죠. 너무 안타깝고 아쉽고 다시 정말 살아있으면 지금 청년들에게 우리들에게 너무나 더 많은 그 삶에 이제 또 이렇게 성장이 돼 있었을 테니까 더 많은 좋은 이야기들을 남겨줄 수 있었을 텐데 없잖아요. 근데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감사한 거는 같은 세대에 살았고 그리고 남아있는 음악과 그의 어록이라든지 보면서 우리가 조금 더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해철에 대해서 들어봤고 음악을 들으면서 가끔 가다가 이제 어떤 영상 같은 데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삶과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신해철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어요. 이제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행복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